천칭이고 황소 자리는 네이탈 금성은 황소 자리를 다스리고 솔라리턴 금성은 천칭 자리를 다스리네요. 되게 어렵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달이 굉장히 가변적인 애예요. 근데 그 달이 솔라리턴에서 1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어센던트 기준으로도 1하우스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큰 부분이라는 거가 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그런 달이 또 네이탈에서는 10하우스에 있고 10하우스에 위치한 상태예요. 그리고 도수도 적은 도수라서 솔라리턴 달이랑 스퀘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랑 관련이 돼 있고 10하우스는 직업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그리고 솔라리턴에서 화성도 지금 달이랑 거의 파틸 트라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하우스에서 보좌를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런 거 정도를 등등등등등등 따졌을 때 직업적인 부분이랑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되겠군요. 예. 본다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6이면은요, 웬만해서는 사회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때도 분명히 대학교를 다닐 거고, 대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취업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군대 2년까지, 남자면은 군대 2년까지 해도 26이면은 이제 슬슬 정말 빠른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 걱정을 할 때가 되긴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늦게 갔다가 왔다고 해도 일단은 취업이랑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연도야. 왜냐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거의 취업 때문에 이제 이리저리 준비하고 막 다니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취업은 언제든지 자신이 있어서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면 더더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대학교 가고, 그럼 26이면 이제 직장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혹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네이티브가 상담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차트를 펼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것저것 아마 얘기는 해주게 될 거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 예. 뭐 차트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블라인드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볼 때는 블라인드까지는 잘 안 해요. 블라인드는 거의 그렇죠. 블라인드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이 2041년 이제 프로펙션도 겸해서 한번 봐도록 할게요. 프로펙션은요 똑같이 뽑아요. 프로펙션도 이제 차트를 뽑을 수 있는데요. 시간까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거 몇 시죠? 0시 0분 0초? 네, 이게 이제 프로펙션이에요. 네. 프로펙션과 솔라리턴에서 뭐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될까라는 게 되는데요. 왜냐면요, 솔라리턴의 기본기와 그 솔라리턴의 기본기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라리턴은요, 아까 그 솔라리턴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똑같은 별자리에 똑같은 도수에 위치해 있을 때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펙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1년이 지났을 때 별자리 사인을 다음 사인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다가 이제 기본 골자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다는 거는 솔라리턴과 프로펙션 사이의 공통점, 그러니까 연관성을 찾을 때 반드시 고정적이 되는 부분이랑 아닌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일단은 논외로 둘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프로펙션과 네이탈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수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도수는 똑같은데 별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하우스도 달라집니다. 하우스는 똑같죠. 하우스는 똑같고요. 별자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솔라리턴에서는 주기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1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어떤 특정한 행성이 앵글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면서 자신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에는 똑같이 다시 어센던트의 그 네이탈 하우스랑 똑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솔라리타는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1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온다? 글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는 보장은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좀 이렇게 이례적인 게 있어요. 하우스가 항상 달라지고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프로펙션. 그리고 둘 다 똑같이 하우스랑 별자리는 달라지는데요. 네이탈과 연계성에서 봤을 때는 프로펙션과 네이탈의 연계성이 더 짙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도수가 똑같기 때문에 하우스랑 도수가 똑같기 때문에 별자리적인 배치에 있어서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이것도 이렇게 하우스만 똑같을 뿐이지 별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능하게 되는 그런 행성들의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어렵죠. 이게 세 개를 동시에 놓고 차트를 해석한다는 게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점을 먼저 추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아까는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이탈 차트와 프로펙션을 같이 겹쳐서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두 개의 공통점을 추려내면은 교집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약간의 수학이랑 같아요. 잠시만요. 이제 문서, 텍스트, 메모장. 이것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게요. 솔라리턴 그리고 네이탈의 교집합을 구해요. 그 다음에 프로펙션과 네이탈의 교집합을 또 구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교집합과 교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골자만 남겠죠. 이 세 개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을 추려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는 이제 솔라리턴과 네이탈의 교집합으로서 저희는 이제 직장과 관련하여 네이탈의 고민, 힘듦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프로펙션과 네이탈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이탈은 지금 그러니까 네이탈 어센은 개자리가 되는데요. 프로펙션에서의 12하우스는 개자리, 즉 네이탈의 어센던트는 프로펙션에 있어서 12하우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네이티브는 그 해에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을 해주는 거죠. 즉 이거는 솔라리턴에서와 똑같이 지금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탈에서의 11하우스가 솔라리턴에서의 10하우스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직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성이랑 화성 둘 다 봐야 되는 게 되겠죠? 금성이랑 화성을 둘 다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금성 여기 있고요. 금성 여기 있고, 화성 또 어디 갔나요? 화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화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그리고 뭘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저도 지금 좀 많이 난감한데요. 일단은 어센던트 기준으로 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달은 지금 네이탈 기준에서 10하우스지만 프로펙션 상에서는 9하우스, 학업의 하우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업의 하우스에 네이탈 달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이탈 주인공은 지금 학업 중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솔라리턴에서의 어센던트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금 네이탈에서의 5하우스에 위치한 상태고, 네이탈에서의 태양은 여기 3하우스에 지금 위치해 있네요. 프로펙션에서의 3하우스. 3하우스와 5하우스가 되는 거죠. 3하우스와 5하우스면은 뭘 들 수 있을까요? 5하우스는 연애를 의미하고요. 3하우스는 이제 이동, 단기간의 여행,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직장과 직업과 연관이 있는가? 라는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쉽지 않군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출장이요? 출장? 출장. 네, 단기간의 여행, 직장, 근데 자신이 힘들어하는 하우스예요. 근데 솔라리턴에서는요, 힘들어하고 직장과 관련돼 있고, 이미 취업을 한 상태가 되려나요? 왜냐면 거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취업 중에 공부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건가요? 그 왜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연수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출장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지금?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거를 제가 동시에 둘 다 띄워놓고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1하우스랑 10하우스,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요. 앵글치고는 여기가 되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10하우스예요. 근데 프로펙션에서는 10하우스가 황소 자리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솔라리턴에서도 지금 10하우스가 황소 자리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자신의 집단, 자신의 군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11하우스 귀인이나 아니면은 11하우스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되게 애매한데. 반드시 귀인에만 국한시키기에는 11하우스의 의미가 좀 포괄적이에요. 친구로만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하우스적인 의미를 지금 제가 많은 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런 10하우스, 11하우스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네이티브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좀 자신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는 프로펙션은 12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하나는 1하우스에 위치해 있어요. 자신과 관련이 많으면서
직장이나 10하우스, 11하우스와 연관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예. 그래서 더더욱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해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해인가 라고 하면은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면은 그거는 좀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는 마인드는 무궁무진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별로였다. 그래서 별로였다라고 의미를 매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의미를 그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나에게는 좋은 한 해였다라고 그나마 뭐 의미 깊은 한 해였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사람의 심리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좀 포괄적인 해석이 되니까 그거를 배제를 해놓고 단순하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해는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이벤트가 좀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일단은요 무슨 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건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쉽게 술술 넘어가는 게 길성이 주관하는 영역이고요. 고민을 하게 만들고 뭔가 태클 걸리고 클레임이 걸리고 다시 한번 뒤집히고 치고받고 싸우고 논쟁하고 경쟁하고 따지고 이런 부분이 흉성이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저희가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뭐랑 관련이 깊으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라는 지금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과연 이게 길성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 흉성의 영역에 관련이 좀 더 깊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26살이 되는 그러니까 2016년 10월 15일부터 2040년 10월 15일부터 잠시만요. 이게 2041년 건가요? 41년 건가? 뭐죠? 41년 거네요. 41년이고 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 2041년이라는 한 해는 그리고 26살이 되는 그 연도에서 27살이 되는 그 한 해 자신의 생일이 걸쳐 있고 다음 생일이 오기 전까지 그 걸친 두 해 2041년 말부터 2042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 자기 생일 전까지의 그 기간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해가 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펙션이랑 솔라리턴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놓고서 차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저렇게 살펴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이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뭘 보더라?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컨더리 프로그레션과 프라이머리 디렉션, 그리고 조디아컬 릴리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추운 기법이 더 있어요. 이제 나중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법들이랑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같이 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도 골자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도 기본적인 방법은 쉽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펙션은요, 다음 연도에 자신의 별자리가 다음 별자리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조디악, 사인이 움직인다. 라는 게 주 골자가 되는, 주 내용이 되는 거고요. 솔라리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부터 그 다음 해에 똑같은, 태양이 똑같은 별자리에 똑같은 도수에 위치했을 때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의 운세를 보는 것, 이게 솔라리턴이 가지는 추운 기법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컨더리 프로그레션도 얻는데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년과 동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리턴은 진짜 1년을 그대로 옮겨서 차트를 뽑아내는 거고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은요, 이제 여기 세컨더리 디렉션이라 나오거든요. 세컨더리 디렉션,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뭐 비슷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AG 1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뽑아보죠. 요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아까 차트를 세컨더리 디렉션을 했잖아요. 어피어런스 솔라 타임은요, 태양이 1도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양이 1도 움직이는 것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1년을 동일하게 보는 게 세컨더리 디렉션에서 보는 이거고요. 민 타임은요, 실제 시간을 의미해요. 하루가 지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타임은 하루 지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나오지? 노이에.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뭐지, 이거 뭔 차이지? 민타임이나 솔라타임이나 이게 뭔 차이요? 여기는 ZLC라고 나오네? 세컨더리 디렉션 2일 AG2 2016년 10월 16일 23시 24시 17일 18일 19일 0. 여기는 민타임을 이렇게 따지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맞네요. 맞네. 예, 맞네요. 세컨더리 디렉션에서 그냥 어피어런스라고 잡고요. 0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요, 여기가요, 차트가 지금 시간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시간은 다르게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이거 차트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의.
엥? 먹미요? 다르게 나오는데? 뭐지? 당황스럽네. 민타임으로 둬야 되나?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어피어런스 솔라타임과 민타임의 일은 다른가 보네요. 예, 이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예. 네, 민타임으로 두세요. 민타임으로 두고서 차트를 뽑으면요. 여기는 시간이 지금 다르게는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도수도 똑같고요.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도수가. 예. 다 똑같이 나와요. 민타임으로 두시고 뽑으세요. 근데 프로그레션, 그 세컨더리 디렉션의 골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하루, 자신이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은 자신이 실제로 지내는 1년과 동일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골자는 같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약간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기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도수적으로 표현을 할 때 수학적인 계산을 의거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때 사용되는 계산법마다 약간씩의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좀 오차가 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골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의심을 가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태어난 날로부터 이제 아까 몇 살이었죠? 만으로 따져야 돼요. 만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게 15일이라고 치면은 이제 40일이죠. 15 2016년이었으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0일. 네, 40일. 맞네요, 40일. 2041년 10월 15일. 네, 요때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노가다죠?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컴페어를 걸고요. 차트를 살짝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프로펙션이랑 동일한 차트가 나왔는데요. 프로펙션과 동일한 차트가 나왔죠? 이 세컨더리 디렉션도. 그렇다면은, 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센던트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하우스에 위치해 있는데 세컨더리 디렉션 기준으로는 9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과도 어느 정도 교육 철학 학원 뭐 이제 강의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얘기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이티브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출장을 간다 라는 걸로 본다면은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왜냐면요, 요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활동궁이에요. 활동궁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되고요. 변통궁도 딱히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10하우스의 기본 골자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정궁으로 딱 픽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출장 장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교육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6하우스인 사수자리도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사수자리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예요. 요 켄타우로스 신화를 보면은요, 그 켄타우로스인 그 뭐더라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반인반마가 굉장히 명의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힘쓴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걔가 죽고 나서 뭐 어떤 신이 불쌍하게 여기서 이제 걔를 별자리로 올려가
그 하늘에 올려서 이제 영원히 빛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제 그 신화의 골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수자리가 지니는 의미 중에 교육, 철학, 그런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성이 지니는 의의 중에 좀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하우스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직업과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단기간의 출장과 연관이 돼 있는데, 천칭자리는 고정 변통 활동이죠. 활동궁이에요. 천칭자리는.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어딘가를 다니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가르치고, 대신에 직업은 뭔가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강사 같은 걸로 고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터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바뀌고, 예,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하는 곳은 바뀌어요. 근데 직업은 고정이 돼 있고 직장이라고 할 게 딱히 없죠. 예, 계속 직장도 막 이렇게 활발하게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네. 26세 직장 강의? 들으러 다니는 건가? 어렵네요. 정확하게 이거를 찝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이 사람이 그걸 들으러 다닌다고 봐야 될지, 그 사람이 하러 다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시기 딴 거 하는 건지, 뭐지.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는 못 알아낸다는 게 너무나 아쉽군요. 제 실력 미달입니다. 정말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긴박하게 잘 캐치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쪽 부분을 하면서도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흑. 예, 아무래도 저는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네, 재미로 이렇게 보러 다니고, 보러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고, 재미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또 재미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저의 실력의 부족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멋진 솜씨로, 네, 자신의 차트를 해석하셔서 좋은 그런 현명한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솔라리턴만 하려고 했지만 어떨결에 그 세컨더리 디렉션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프로펙션이랑 피르다리까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장장 4개의 추운 기법을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4개씩이나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4개를 아셨는데도 아직 2개를 더 알아야 돼요. 프라이머리 디렉션과 조디아컬 릴리징이라는 2가지 그 큰 추운 기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기법들까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는, 네, 다음 주 한 편, 다다음 주 한 편, 이렇게 해서 요번 달로 이제 추운 기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